오늘 저희가 좀 뭐라고 할까요? 답답하고 그리고 참 참담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너무 이게 과열되는 걸 넘어가지고 이 선 자체를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한 전 위원장과 그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한 이 공격의 어떤 그 수위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질이고 두 마디로 표현하면은 적급이고 두 마디가 아니네요. 두 단어로 표현하면 적급이겠죠.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렇게까지 막 당대표가 욕심이 나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 그게 이제 전부 다 5건이다라 해서 5건의 내용도 막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진실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공세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한 전 위원장 쪽에서 그 메시지를 씹었다, 일십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인데 아니 무슨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그리고 또 웃긴 게 뭐 이따가 뭐 다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그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가 뭐였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무조건 사과하지 마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창 방송 많이 요즘 또 방송 나오시는 그분도 지금 와서는 마치 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었다. 사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총선 패배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총선 패배까지 이어졌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이 져라. 이 지금 논리 아닙니까? 너무 무식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보수 우파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금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김건희 여사 왜 사과했냐?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절대로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사과를 한동훈이 일십했기 때문에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 총선 패배했다? 바꿔 얘기하면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수우파 국민들을 바보로 지금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저질스러운 정치 선동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진짜 한두 사람이 우리한테 실망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전 위원장의 그 뭐더라? 뭐 여론을 담당하는 뭐 팀이 있었다? 언론 담당 팀이었나? 여론 담당 팀이었나? 그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있으면 안 되나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여론을 담당을 해야지 여론 담당 안 합니까? 언론 담당을 해야지 언론 담당을 안 하나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뭐 비선 실세가 있다라는 식으로 사적 공천이다 뭐다 이런 얘기 이런 자극적인 워딩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그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자기들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를 다 압니다 본인들이. 근데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자기가 다시 이제 뭐 복귀를 한다든지 다시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만 지금 된다라는 걸 본인들도 그 표정으로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참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제가 실망을 많이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보수지 뭐 주변에 뭐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대. 요즘은 주변 사람 중에 좌파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좌파가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뭐 무서워가지고 뭐 얘기도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아니 어떻게 무슨 세상에 살고 계시고 무슨 지금 뭐 저기 세계관을 갖고 계시길래 자기 주변 사람의 좌파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정치적인 생각이 좀 달라도 친구일 수 있죠. 제 친구 중에서도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지만 아니 도대체 무슨 무인도에 갇혀 계셔야 무슨 뭐 이렇게 그 칸막이를 두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는 기계같이. 예?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변 사람 중에 한 사람 요즘 뭐 좌파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좌파가 되는 거는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응?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원희룡의 어떤 그 실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요즘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만 정치 얘기 나오다 보면은 진짜 실망했다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99.9%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일반 국민적인 여론을 봐도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이 됐거나 김건희 여사가 됐거나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시고 어떻게 지금 여론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지 그거를 인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역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퇴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할 때랑 이번에 전당대회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하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는 연판잔을 돌려가지고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눌렀죠. 나경원을 눌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띄웠죠. 김기현을 띄웠던 거 아닙니까? 그 방식대로 지금 똑같이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연판장도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연판장 아닙니까? 원희룡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연판장까지 등판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특정 사람을 당선시키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보수우파 국민들이 지난번과 똑같지 않죠. 애당초 왜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애당초 왜 도대체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뭐 팬클럽 같은 게 만들어지고 왜 그런 게 형성이 됐겠습니까? 보수우파 국민들이 지난번과 달라진 거예요. 이미 보수우파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 어떤 저급스러운 음모, 음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그리고 그 정도밖에 생각 수준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당을 지배하다시피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민주당을 상대하고 있다 보니까 백전백패였던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집권 여당한테 필요한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대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대표로 일사천리하게 다시 원팀이 돼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 그게 당을 위한 길이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음해랑 온갖 지금 뭐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달려들면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이게 화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화합이 되는 척 한다라고 할지라도 두고 봅시다. 이게 아니라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당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런 식으로 혼란스럽고 분열을 되게 된다면은 그 여파는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뭐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정도까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대통령께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하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뭐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어떻게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시겠어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이런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통령께서 진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나는 탈당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실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대통령을 위한 길일까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조언을 하는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집권 여당과 보수를 위한 길일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대통령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재명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한동훈한테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고 인정머리 없고 버름장머리 없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사적인 감정이잖아요. 사적인 감정 아닙니까? 지금 친윤 쪽에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인정머리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예의가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었을 때는 이준석이 공격했던 거는 싸가지 없음에다가 플러스로 뭐였어요? 그게 한 톨도 진짜 토시 하나도 보수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싸가지만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싸가지가 없으면서 보수를 괴멸시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이가 퇴물이 됐던 것이죠. 보수 정당에서 쫓겨났던 거 아닙니까?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을 지금 이준석과 같은 급으로 그렇게 묶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진짜 코미디입니다만 한동훈은 이준석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인품, 인성 뭐 이런 거를 논하고 있지만 이준석의 인품은 지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사적 복수심이었던 것이고 한동훈은 지금 어떤 겁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인정머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의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동훈이가 공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오히려 방증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번에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게 뭐예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답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게 몇 차례나 그런 식으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공적인 거, 너무나 공식적이고 너무나 공적인 거를 인정머리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한동훈을 좌파로 본다든지 그거를 가지고서 한동훈은 당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친윤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겁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법치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해오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마치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남이냐 이런 식으로 뭔가 해왔던 거 지들끼리 해먹었던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거를 깨부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혁신하고 개혁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것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모든 거를 보든지 간에 이런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고 혁신을 하려고 한다 보면 이런 식의 불협화음과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잡음은 우리가 대부분 봤었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런 인간들이 퇴물로 뒷전으로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뭐 카톡까지도 공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 그때 보니까 뭐 그거는 뭐 친윤이 일방적으로 한 거지. 그거는 뭐 누구의 뜻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뜻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친윤이 무슨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해킹이라도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어떻게 친윤 입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달을 해줬으니까 공개가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뭐 친윤이 그러면 뭐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뭐 몰래 뭐 어떻게 뭐 하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또 이번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모 패널 분께서는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방송 보면서 진짜 기가 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친윤들의 지금 논리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일십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이것도 코미디죠. 아니 한동훈이 도대체 뭔데? 한동훈의 허가가 있어야지 무슨 뭐 사과라는 것이고 허가가 없으면 사과를 안 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때 대통령께서 사과를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탓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빼놓고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겠어요?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 얘기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친윤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한동훈이 일십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총선을 패배한 것이다. 그러면 지들이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정작 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조차도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사과를 안 해서 총선에 졌다고?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퇴 요구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뭐 지금 지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뭐 뇌피셜을 지금 다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전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그 다음 그 액션이 뭐였습니까? 사퇴 요구였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패널 분께서는 이 명백한 논리를 깰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기시더라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아유, 진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퇴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 마치 오늘 그 저기 패널분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한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뇌피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게 마치 뇌피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리 같은 쪽에 있는 패널이라고 할지라도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제정신이시냐고.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사퇴 요구했다라고 하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한 적이 없다. 뭐라고 했더라 워딩을? 사퇴 요구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호도한다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호도가 되겠냐고요. 아유 진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자기 어떤 그 입장과 그런 어떤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동훈을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쉴드를 치려고 하는 그거는 참 가상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진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생각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일단 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답답해가지고 일단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